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채권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지는가, 이 가격이 오르는데 수익률은 왜 떨어지는가 등등 몇 가지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알아보지만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 몇 가지 그 채권에 대해서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1억 원짜리 채권을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금은 1억이고 기간은 5년 동안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금 1억은 계속 지켜지고 그 위에 1년에 5%씩 이렇게 이자가 이제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정부가 뭐 없어지기 전까지는 요 그림 그대로 이렇게 이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롭게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상황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죠. 만일 기준금리가 원래는 3%였는데 갑자기 8%로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장님이 갑자기 저희가 환율 1,500원, 1,600원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올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왔다. 라고 하면은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지금 1년에 5% 이자 받는 상품을 갖고 있는데 그냥 시중은행에 넣어두면 기준금리 8%니까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는 5% 이자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 이걸로 만족 못하겠다. 나는 그냥 8%를 찾아 떠나겠다 하는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보유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됩니다. 왜 손해냐? 갖고 있으면 5% 이자를 받는데 그냥 이걸 갖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은 8%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차이만큼 나 손해보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채권 갖고 있기보다는 이걸 팔아치워서 빨리 은행에 가서 예금으로 넣어둬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채권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쉽게 그 연결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이런 1년에 5%짜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채권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이걸 갖고 있기보다는 팔아치우겠다, 난 팔겠다라고 하는 매도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물건이 흔해져서 값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값이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산 사람이 1억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억보다 낮은 가격, 예를 들어서 뭐 저는 9천만 원에라도 이제 팔게요. 요 돈으로 차라리 8% 이자 받으면은 뭐 이만큼 이자 더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난 차라리 팔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해서 나중에는 뭐 5천만 원에라도 좀 팔겠습니다. 이런 수요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금이 이렇게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산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이걸 샀을 때는 나는 9천만 원에 이 채권을 샀는데 받는 거는 맨 처음 정해진 5% 이자를 받으니까 나는 1억보다 싸게 샀으니까 수익률은 더 높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의 그 채권 자체의 가격은 하락하는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 매입한 사람은 요건 수익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의 상황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1년에 5% 이자를 주는 그런 채권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어제까지는 8%였는데 다시 한국은행장님이 안 되겠습니다. 국민 경제에 너무 부담이 커서 기준금리 확 내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3%를 내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행에 넣어두면은 3%, 4%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1년에 5%씩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정상적인 판단이라면은 채권을 보유하는 거, 그리고 채권을 사는 게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1억짜리 채권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점점 이렇게 요 1억이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거 받는 이자를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채권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차라리 채권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만약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가 나니까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채권 자체의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5% 이자를 받는 건데 누구는 1억에 사고 누구는 1억보다 더 비싼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에 사는 거니까 이거 수익률이 이제 좀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수익률이 하락할까?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은 보통 이제 어떤 재테크 책이나 이런 채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을 보면은 시소처럼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이해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 이 안에서 원금과 요 이자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원금은 기준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원금, 그러니까 1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이제 높아져서 요거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만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적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채권을 발행한 대한민국 정부는 요 그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 중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서 나는 요 값이 올라서 이자를 좀 덜 받는다라고 해도 은행보단 나으니까 이걸 갖고 있을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의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현재 상황에 이렇게 좀 적용해서 좀 판단해 보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를 이 채권 가격으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님이 저 금리 내리겠습니다 또는 금리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채권과 채권의 보유에 따른 수익률을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을 적용하시면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오른다 라고 하면은 채권을 갖고 있고자 하는 보유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냥 은행에 넣어놨을 때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나중에 산 사람은 싼 값에 채권을 사는 거니까 수익률이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대로 만약에 기준금리가 이제 내렸다, 인하했다 라고 하면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채권 보유 수요가 증가합니다. 기준금리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재미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면은 그 똑같이 이렇게 정해진 이자율은 틀림없이 지급하니까 차라리 채권을 더 사자라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비싸게 사는 거니까 정해진 이자만 받는 채권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채권에 대해서 기준금리랑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그럼 채권 값이 오른다 내린다 수익률은 오른다 내린다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다음화 예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발 충격에 뛰어오른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비트코인은 7% 하락 또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시동을 거니까 엔화 가치 그리고 국채 금리 껑충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뉴스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로 설명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PDF로 따로 준비했으니까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